베개도 많이 바꾸세요. 맞아. 주위에 베개 많이 바꾸시는 분 있으면 꼭 얘기하십시오. 당신 낭만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정보는 신사부.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 대사를 맡고 있는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신한 의학정보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헬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뒤통수가 옥신옥신 아픈 후두 신경통입니다. 생소하지만 두통과 착각하기 쉬운 후두신경통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말초신경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와, 위원님 와, 안녕하세요. 후두신경통 좀 생소해요. 어떤 질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두통으로 알고 있지만 후두 신경통이 더 많습니다. 후두라는 거는 뒷머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두. 뒤통수. 예. 얼굴은 경계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얼굴이고요. 나머지 머리는 후두라고 봐야 됩니다. 뒤통수. 특히 요 귀 뒤가 아프고, 요 뒷목이, 여기. 목줄이 땡기고, 꼭대기 있죠? 네. 꼭대기가 아프고, 여기까지 아픈 경우는 후두신경통입니다. 목에 있는 근육들은 전부 여기 올라와서 뒤에 꼭지가 만져집니다. 네. 네. 꼭지를 주위로 근육이 모두 여기에 붙습니다. 저 그림에 보니까 진짜 예, 하얗게. 네네네. 하얗게 보이는 요 힘줄 사이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거죠. 저 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예. 그 신경이군요. 요게 후두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근육 사이를 가는 게 아니라 힘줄 사이에서 통과해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통과하는 길이 네네.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런데 요 신경이 오래 눌려 있으면 여기 측두까지. 완전 편두통과 똑같는데.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귀로 전이되고요. 네. 턱 쪽으로 가요. 목 앞, 목줄. 아이고. 흔히 어깨하고 어깨 축지 사이로 가거든요. 그래서 흔히 환자분들 보면 CT나 예민하신 분들은 MRI 검사를 하시게 되시죠. 네. MRI 검사 나오지 않습니다. 네. CT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목에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흔히 일자목이세요. 아이고. 젊은 분들은 일자목으로 진단을 받고 아이고야. 심한 경우 목 디스크 수술하고 오신 분을 제가 4분 봤습니다. 심한 경우 목티스 수술까지 합니까? 그러면 의사하고 환자 사이에 네. 서로 이해가 되는 거죠. 나는 일자목이라서 그냥 한 번씩 아플 수 있다. 네네. 아니고요. 후두신경 증상이 반복되는 증상이세요. 얼마에 한 번씩 반복돼요? 사람마다 다른데 작년에 한 2, 3주 굉장히 아팠다가 치료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개월 전부터 여기 아프더니 계속 아프다. 네네. 아침에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뒷머리가 땡기기 시작하고 밤에 쉴 때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눈만 뜨면 달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게 욱신욱신거린다. 예. 아니면 짜릿짜릿하다. 예. 뭐 그런 그렇게 호소를 많이 합니까? 예. 짜릿짜릿하면 거의 90% 이상이 후두신경통이 정확하고요. 네. 반복이 되다 보면 처음에 짜릿짜릿하다가 나중에는 쪼인다고 표현하세요. 쪼이고 특히 목줄의 옆으로 가요. 요렇게 어깨 축주로 방사되세요. 아래로. 검사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네네. 목 치료 많이 하세요. 도수 치료하시고 주사 치료도 하시고요. 네. 통증과에서. 뭔가 좋긴 좋아지긴 좋아지나 봐요. 심한 사람들은 하루밖에 효과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치료를?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기 통증과 가서 여기 주사 맞고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목 주사 이렇게 맞고 오는데 요게 진단하는 주사요법이 있는데 그럼 왜 그동안 치료 주사를 맞고 왔다는데 진단을 정확히 못 받았을까? 네네네. 후두신경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사를 놓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빨리 낫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여러 군데를 주사를 놓는 거죠. 어디를 놔서 좋아진지 모르는 거예요. 목에 놔서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도 환자도. 일시적으로 1, 2주 오는 이런 통증은 뭐 주사하고 약 좀 먹고 좋아지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뒷골이 땡기고 이 목까지 내려가는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된다.
하면 반드시 후두신경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진단은 그러면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증상입니다. 아 증상인가요? 결과 증상이 네. 제가 자꾸 뒤통수 얘기하는데 여기 아파요. 꼭대기 예민하고 바람 치초도 예민하고 시리고 귀, 턱, 그다음에 목줄 옆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뭐 CT 검사나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진단적 의미에서의 CT와 MRI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하실 때는 특수한 조형 CT가 따로 있습니다. 수술 부위를 보기 위해서. 아, 수술은 그러면은 그 좁아진 걸 넓혀주는. 네, 간단합니다. 신경외과에 찾아오시면 요 후두신경 요 차단술을 여기 하시고요. 주사를 예, 놓죠. 국소마취제를 1cc만 내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반응을 보고 확실하게 증상이 잠깐 좋아지는 게 2번 확인이 되면 여기 2cm 절개해서 힘줄 사이에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좀 마사지를 통해서 좀 그러니까요. 예, 좀 풀 수 맞습니다. 있는 방법 근데 없을까요? 여기 아픈 사람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요. 네네. 목 스트레칭 운동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스트레칭 하는 운동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목 스트레칭 하는 운동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 좁아지지 않도록. 예, 릴렉스 하는 겁니다. 릴렉스. 결국 어렵지는 않은데요. 돌리는 거. 그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오후에 불편해지시면 좀 한 30분 일하시면 잠깐 나가서 목 스트레칭 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오시는 거죠. 혹시 아까 그 신경이 나가는 그 부위 네. 그 만지면 요 딱 그 부위가 만지시긴 만질 텐데 후두 쪽에 예, 예. 그걸 기자님 좀 요 눌- 위치 여기에 네. 있으세요. 그, 딱 저 여기. 위원님 예, 저도 그좀 예, 죄송합니다. 요 자리. 아 여기. 요 자리 딱 여기. 다행히 여기는 아픈 그 적 없을 것 부위를 같아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렇게 지압으로 마사지해 놓으면 도움 됩니까? 맞아. 예. 오래 아프신 분들은 자기가 아세요. 네. 자기가 이거 하고 다 하고 오세요. 아, 도움이 되는군요. 네, 도움됩니다. 일시적인 도움됩니다.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세요. 네. 알고 베개도 많이 바꾸세요. 맞아. 주위에 베개 많이 바꾸시는 분 있으면 꼭 얘기하십시오. 당신 너무 재밌. 신경외과 한번 가보시라고. 오늘의 주제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팔꿈치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마의 병이라고 하는데요. 또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빠의 병이라고 아빠의 하는데요. 아, 오늘 이 재미있는 용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대한신경외과 학회 산하 대한말초신경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등장부터 깜짝이야. 남다르세요. 와, 아니. 엄마의 병. 엄마의 병이라서 일부러 왠지 그러신 거예요? 예, 입었을 맞습니다. 것 네. 같은데 오, 네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왜 엄마에게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예.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아, 모르겠는데 잘 진짜 어울립니다. 그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40대에서 60대 여성 딱 지금 엄마네요. 딱 아, 제 그러네요. 어머니 나이대죠. 외래에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해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예, 그렇게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세요. 하고. 근데 사실 가정주부가 손을 가장 많이 아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거지, 청소, 뭐 손을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말초신경을 우리가 정중신경이라고 정중신경? 하는데 정중신경은 말 그대로 정중, 중앙에 중앙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중신경이 이 손목 인대가 두꺼워지는 원인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딱 절반 여기에 저림과 같은 혹은 뭐 시림, 화끈거림 이런 통증들을 가지게 되는 이런 질병이 되겠고요. 특히 이 병은 밤에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수면에도 이렇게 장애를 주게 됩니다. 오. 또 오랫동안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네네. 이 손바닥에 엄지, 손가락 주변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이 말라버립니다. 와, 저 사진에 보면 완전 말랐네요. 그래서 저런 형태의 할머니들 맞아요. 예. 손이 저렇게 생겼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저렇게 되기 전에 이게 미리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알고 딱 진단을 받으면 좋겠는데 네.
야,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쉬운 방법 없습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테스트도 할 와,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와, 이거 꼭 네네.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손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얘기하시다가 손목 근처에 이 중앙에 여기를 톡톡톡 쳐봤을 때 느끼지 못했던 저림 증상이 어머니한테 나타나시면은 예, 거의 대부분 이건 손목 터널 증후군에 가깝구나라고 알고 정말 쉽게 해볼 수 될 있겠네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어머니하고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시라고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이렇게 해보면은 한 30초 정도 되면은 저림 증상이 나타나죠. 아이고야. 그리고 어머니한테 꼭 여쭤봐야죠. 잘 주무시는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알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방법이고 이건 굳이 뭐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다 하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쉬는 겁니다. 회피하고 안정하시면은 둘 다 치료가 일을 돼요. 줄여야 돼요. 일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주사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경증이거나 초기에서는 여기서 이제 치료가 종결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만성 통증, 즉 3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된 경우인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에도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도 다행히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하지 않고 두꺼워진 인대를 끊어만 주면 뭐 대부분 한 30분 이내에 수술이 끝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증상이 좋아지시면 또 일을 많이 가족을 위해서 또 일을 하시죠.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 그 급성기 치료 도구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치료 도구요? 이것도 와. 맞는데 아이고, 여러분 급성기 때 아이고. 급성기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아니 이거 흔히 보는 고무장갑인데 이거는 뭐 치료 도구라고 이게 합니다. 치료라고요? 네, 맞습니다. 외래에서 이제 수술이 임박해 있는 어머니한테 여쭤보면은 갑자기 그러세요. 한 달만 좀 미뤘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그러시죠? 했더니 긴장을 해놓고 수술을 해야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뭉클하죠? 아이고야. 자, 이때 가족분들이 이 고무장갑을 끼고 옆에서 어머님을 도와주시면은 어머님은 병원에 안 오셔도 치료가 초기에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급성 치료 도구라고 보시면 될 그런 것 의미에서 같습니다. 저는 왠지 이걸 묶어야 되나? 굉장히 이런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반성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자 이제 아빠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 아빠의- 차례입니까? 예, 제가 아빠의 병. 좀 이렇게 좀 고기를 숙여야 됩니까? 요거 좀 걷고 해도 될까요? 아, 네, 이제 네, 엄마의 네, 병이. 땀이 차가지고. 네. 네. 아빠의 병이라고 말씀 주신 팔꿈치 터널 증후군 좀 네, 설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뼈가 만져지시죠? 네네. 그리고 내측에도 뼈가 하나가 더 만져집니다. 여기. 그죠? 두 개. 네네. 그 사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사이. 팔꿈치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네. 척골신경이 척골신경. 요 사이로 지나가고 여기에서 압박이 되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반대네요. 그렇죠. 저림, 시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병은 주로 35세 이상 남자에게서 약 3배에서 8배 가량 그래서 아빠의 병. 많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또 오래 지속되면은 손등에 역시 엄지손가락 주변에 있는 근육이 그쵸, 그림과 같이 마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진짜.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피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모으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 모아지는데 요 새끼손가락만 도로 집을 찾아오지 못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테스트들은 좀 집에 가서 우리 쉽게 해볼 아빠하고 수 있을 같이 것 같아요. 네. 하실 수 있죠. 저도 이게 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어디요? 이렇게 많이 마르지 않았어요. 통통하시죠? 이번에 또 새로운 또 치료가 혹시 있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네, 치료가 어떻게 되나요? 반복되는 작업을 잠시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3개월 이내의 통증들은 거의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치료를 원하시면 진통소염제로 염증을 최소화시키고요.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수술 방법이 손목 터널 증후군보다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네. 절개 부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부분 마취나 아니면 전신 마취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가 두꺼워져서 눌리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뼈의 일부분을 갈아내야 되는 그런 시술이 또 필요하고,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계속 신경이 눌리는 경우는 이 신경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방법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 빨리 그걸 진단을 받고 수술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물론 병이 진행을 해도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해결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에 한번 엄마하고 아빠의 손을 잡고 제가 말씀드린 테스트를 좀 재미삼아서 해보시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올리지 않아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디스크로 착각하는 다리마비, 비골신경마비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말초신경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골신경 굉장히 생소한데 어디에 있는 신경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만졌을 때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가 바로 비골입니다. 만져보시면은 쉽게 네. 만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지나가는 신경을 비골신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골신경이 이제 딱 세 가지 기능만 합니다. 첫 번째는 발목을 위로 올리는 거. 그리고 발가락도 위로 올리는 거. 그리고 발목을 바깥쪽으로 꺾는 거. 이 세 가지 동작만 이거 비골신경이 해보면은 알겠네요.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골신경이 마비가 되면 발목이 올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걷게 될 때 네네. 결국 이 허벅지 근육을 써서 네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발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비골신경 마비를 진짜 경험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를 못 꺾겠는 거예요. 그쪽 부위가 갑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이게 축 늘어지더라고요. 이 올라가는 기능이 안 되니까 발목이. 그래서 큰일 났다. 정말 이 뇌에 문제 있는 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이게 뇌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그 전날 술을 좀 드셨나요? 그날 좀 전날에 특히 좀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혼술요. 술하고 또 이 혼술. 그래서 기자님들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술을 드시고 자고 났더니 다리에 마비가 와서 맞아요. 아니면 디스크가 아닌지 네네.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고 또 병원에서 또 머리 검사도 하게 되고 척추 검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잘못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어쨌든 뇌는 아니었으니까 다행인데. 네네. 분주한 상태에서 자게 되면은 잘 때 아까 만져지는 비골도 그쪽 바닥면을 이렇게 눌려서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 경우에 비골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서 이제 비골신경 마비가 마비가. 생기게 됩니다. 술을 안 먹어야 되겠네요. 왜 자꾸 신경을 눌리게 해가지고 교수님. 아니 술이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원인이 술을 안 아니네요. 마시고. 술을 밤새 드시면 되죠. 자지 아, 말고. 밤새? 네. 잠을 안 자면 되겠네요. 잠을 안 자요. 눌리지 밤을 새면 않으니까. 되니까. 네. 아, 근데 그 이외에 또 원인이 또 있습니까? 네,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 쪼그려서 앉아서 이제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자세가 오래될 때도 비골신경이 눌릴 수가 있고 우리 양반다리 하는 거. 네. 양반다리 놀이 할 때 맨날 다리를 양반다리. 꼬부리잖아요. 네, 네. 그 양반다리 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골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저 환자분도 아, 오른쪽 진짜. 다리가 지금 진짜 문제가 안 있죠. 올라가네요. 오른쪽 다리가 문제가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올라가는 능력이 확 떨어지고. 진짜 네. 확 떨어지네요. 네, 못 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보니까 또 이 디스크하고 허리 네, 디스크하고 그렇죠. 되게 헷갈려 하신다고 하는데 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아픈 걸 보면 허리 디스크는 아파요. 우리가 하지 방사통이라고 해서 쫙 내려가는 통증, 네. 이 동반이 되게 되고 비골신경은 경험해 보셨지만 대부분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마비의 정도인데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내가 마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뭐 마비가 완전하게 이렇게 심하게 마비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하지만 비골신경 마비는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마비가 심각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내원했던 환자들 사진이고요. 네네. 이제 허리 MRI 상에서 보면 저기 4, 5번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데 수술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오셨고, 아니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잘못 수술을. 착각을 해서 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계속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불필요한 쪽으로만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심각한 경우 저렇게 이제 수술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크루 나사못까지 박아서 척추뼈를 고정하게 되는 고정하고 근데 이제 오는 경우. 저 완전 비골신경 마비예요. 그렇죠. 안 좋아집니다. 저거 아무리 해봐요. 저게 이제 무릎 쪽에 찍은 MRI인데요. 네. 저 까만색 조그만한 까만색 오른쪽에 있는 거 저게 이제 비골입니다. 그래서 비골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뒤쪽보다 약간 하얗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게 대부분 초기에 근육이 이제 부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비골신경 마비의 전형적인 MRI 소견이고요. 그 다음은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지방화가 되면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 완전 말라서 이제 근육이 없어지는 저런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비골신경 마비가 됐을 때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해서 기다릴 게 아니라 뭔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제일 문제는 원인이 되는 자세들. 내가 예를 하지 들어서 않아야죠. 음주 상태에서 옆으로 자서 생겼다. 그러면 아유 마비받는데 술이나 먹자 그러고 이제 술 먹고 또 자요. 이런 분들이 있나요? 네.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회복이 에라이. 안 되는 거죠. 치료를 잠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그렇죠. 불필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뭐 머리 MRI를 찍는다거나 네. 그다음에 척추에 관련돼서 검사를 해서 뭐 치료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네. 두 번째는 생활 습관 고치는 거죠. 내가 쪼그려 앉는 습관이 많다, 혹은 양반다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한 한 줄이셔야 되고. 요즘은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지만 우리 장례식장 가서 이제 모여서 화투 같은 거 치시잖아요. 화투 밤새 화투 치고 나서 일어났더니 다리가 마비가 와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세 번째는 보시면은 이게 저절로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거는 기다리더라도 이게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나도 안 좋아지는데 무작정 2, 3개월 기다리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혹시 그 치료 전후에 어떤 영상도 준비하셨다고 아, 네, 들었는데 잠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네. 아까 보셨던 이제 오른쪽 다리 마비 네. 있으신 분이시고요. 맞아요. 네네. 이거 수술을 하고 한 달째 찍은 사진이고요. 어? 오른쪽 다리 보시면은 네. 아이고. 완전 올라갔네요. 거의. 거의 이제 2개월째 돼서는 이제 외래를 안 오시거든요. 다 좋아지셔서. 감압 수술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 감압 수술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눌렸다는 게 네네. 압력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 네. 압력을 받는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 눌려 있는 힘줄들을 이제 우리가 일부 떼어내는 건가요?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절개를 하면서 감압을 시키는 거고,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실제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면서 신경 자극기로 비골신경을 건드리면서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 발등이 움직이는 거, 발목을 바깥쪽 걷는 걸 실제 확인해서 아, 이게 신경세포가 아직 많이 살아있구나, 이걸 저희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좋으신 분들은 수술 이후에 상당히 좋은 예후를 보이고요. 수술의 효과는 어느 정도? 80% 정도? 예, 80% 정도에서는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대부분 다 정상으로 좋아지고요. 이전에 비해서는 마비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시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초 신경 통증입니다. 통증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말초 신경에서 비롯된 통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말초신경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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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먼저 이 말초 신경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뇌와 척수 분야를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 팔과 다리, 쉽게 표현하자면 고속도로 중앙으로 잘 깔려 있죠. 이거를 중추신경이라고 한다면은 국도, 모든 곳을 가는 국도들은 우리가 말초신경이라고 표현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질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보통 저리고 시리고 어떤 분들이 화끈거리고 아.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파서 죽겠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파서 죽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너무 손발이 시려워가지고 진짜 키보드 치기도 힘들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네. 막 이러면서 이제 치고 막 이러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 말초신경 뭐 통증, 시림 이런 것도 왜 생기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압박,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이 압박은 신경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들이 이 신경을 압박을 해서 발생하는 통증이 하나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염증은 균, 바이러스, 당뇨 환자들 많죠. 갑상선 이런 대사질환에 의한 독성 물질의 축적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두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화끈거리다 그러고 자, 이게 사람마다 다 표현도 다르지만 느낌 정도도 더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환자분들마다 나타나시는 대답이 다 틀리신데 그래서 통증에 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 책을 가져오셨군요. 맞습니다. 너무 두꺼운 이 책은 지금 교수님께서 직접 산 책이죠. 사기만 한 책이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네네. 왜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경험들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요 책에서 좀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는 인종 간의 차이입니다.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통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뭐? 두 번째는 성격의 차이입니다. 내성적이고 네. 많이 참는 분들은 통증의 내성이 오히려 더 낫다. 진짜 저는 통증 잘 못 느끼는데. 좋겠다. 저는 되게 잘 느끼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나이에 따른 내성인데요.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잘 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통증의 내성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별의 차이인데요. 여자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통증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묶어볼게요. 네. 그러면 자, 아시아 계통의 내성적인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 가장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와, 교수님 가장 많이 찾는 환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거를 이해하게 됐죠, 제가. 그러면 네네. 이별의 고통도 통증일까요? 글쎄요, 그것도 한 일주일 고통을 느끼고 난 다음에 좀 좋아지긴 좋아지더라고요. 일주일밖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은 그냥 느끼는 아픔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경험까지도 통증이라 하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도 통증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련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면 좋아질까요? 이별의 아픔도 진통제를 먹으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이레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이별의 고통을 안고 있는 타이레놀, 친구들에게 진통 소염제를 선물하시면 와.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야. 두 번째, 요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데니엘 카네만이라는 분인데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심리학자가? 네. 제가 환자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4도의 물이 있습니다. 14도면 상당히 차갑죠. 네. 거기에 60초 동안 손을 담가 놓으면 우리가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14도의 물에서 60초 동안 담그고 실험을 종료하고요. 이 그룹은 이후에 30초 동안 더 15도의 물에 담가 놓습니다. 15도면 딱 1도 높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차갑습니다. 차갑죠. 실험이 종결된 후에 통증을 물어봤습니다. 어느 쪽이 더 통증을 많이 느낄까요? 왠지 60초 동안 14도의 물에 손을 담근 사람이 이 기자님이 데니엘 카네만을 한번 만나보신 것 그래서 같은데요. 맞았어요? 저 이거 안 읽었는데. 자, 이게 피크 앤드 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총 시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아팠을 때와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통증의 평균값을 얘기를 합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이거를 좀 적용을 하는데 보통 수술한 당일날이 가장
아프죠. 그리고 마지막을 엔드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퇴원할 때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좀 약간 경영적인 마인드로 빨리 환자들을 퇴원시키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퇴원을 안 시키고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만족할 때까지 입원을 시킨 후에 통증이 많이 감소한 후에 퇴원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외래에서 보면 기억하는 통증 자체가 훨씬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자가 실제로 예.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몸과 소통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시죠. 외래로 오셔서 이제 치료하다가 결국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이 젊은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몸과 소통을 잘 하세요. 그래서 일하시다가 통증을 느끼시면 뭐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내서 잠깐 그 일에서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걸 아시면서도 사실은 못 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게 돼서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몸과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요 종이가 집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종이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한번 쓱 빼는 신용을 한번 하시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정상인들은 그대로 있죠. 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시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십니다. 좀 특이하죠. 엄지손가락 예. 구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힘이 빠지게 되면 다른 동작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기는 순간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이고, 이렇게 힘이 드시니까 일부러 이렇게 또 하는구나. 맞습니다. 오. 말초신경의 문제가 처음에는 통증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이게 병으로 진행을 해서 오랫동안 앓게 되면은 근육이 위축이 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신경외과 의사 네. 못지않은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팁을 많이 이야.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제발 의사하고도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어머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딱 앉아서 그러십니다. 그 MRI도 가져왔고 근전도 결과도 가져왔는데 뭘 물어보나 그거 보고 빨리 진단 내리고 수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만 얘기해줘라고 하십니다. 통증 있는 분들이 예민하다 보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낯설네. 어머니 제가 MRI를 보고 근전도 보고 진단 내릴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그거는 병을 치료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어머니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의사들과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